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번 원래 첫 번째 시간에는 헬로 파이썬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헬로 C입니다. 헬로 C.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도 우리가 variables에 그걸 다루고 뭐 오퍼레이터, 뭐 오퍼랜스 뭐 이런 걸 다뤘는데 C에서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C에서 앞으로 할 것들은 뭐냐면 엄청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파이썬에서 배운 원리들이 C도 똑같은 컴퓨터 랭귀지잖아요. 그 원리들이 반복될 거예요. C에서도 반복될 텐데 대신 스타일이 조금 다르겠죠. 뭐 그래머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C의 특징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됐죠. 우리가 C를 처음에 배웠다면 아무 생각이 없이 배웠을 수도 있지만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C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좀 비교 대조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파이썬을 쓰고 어떨 때는 C를 쓰고 이런 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자, 컨텐츠들입니다.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완전 밑바닥에 있는 머신 코드를 배웠는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C로 갈 때까지 머신 코드 입장에서 왜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이 레벨 랭귀지가 왜 나왔느냐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한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베리어블과 오퍼레이터를 다룬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자, 컴퓨터 아키텍처의 5가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제가 다뤘죠. Abstraction. Abstraction은 이제 추상화라고 한글로 굳이 얘기하면 더 헷갈리는 것 같고 그냥 Abstract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디테일들을 숨긴 상태에서 그 디테일들을 전혀 관심하지 않아도 위에 레벨의 유저는 인터페이스들만 쓰면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숨겨주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단에선 이제 물리 법칙이 있고 전자들이 움직이는 물리학을 알아야 되는 레이어가 당연히 있고 그래서 초기 컴퓨터 학자들은 이제 물리하신 분도 있고 뭐 수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논리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또 컴퓨터 아키텍처가 있고 그 위에는 머신 코드가 있고 그 위에는 뭐 어셈블리 랭귀지가 있고 C 랭귀지가 있고 파이썬 랭귀지가 있고 위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처음 접근하기는 쉽고 기계 입장에선 되게 불편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도 편한 것들이 다 이제 빼먹지 않고 일일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성능은 무진장 빠르고 사람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양방면을 다 지금 만족시킨 거죠. 앱스트랙션을 잘 해놓으니까. 그리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각 계층마다 이제 진입해가지고 뭔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어스 로, 이건 하드웨어에 관련된 건데, 자, 반도체가 트랜지스터가 특별히 칩 안에 2배씩 계속 더 압축돼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2000년대 들어가서. 왜냐하면 물리법칙의 한계 때문에 원자들끼리 너무 이제 가까워졌어요. 너무 압축되다 보니까 이제 반발력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가까워지는 바람에 지금부터는 쉽게 줄이긴 힘들다. 이제 가격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시도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이 좌절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layers and layers of parallelism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있는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있고 우리 랩탑도 있고 뭐 여기 다른 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컴퓨터들을 최대한 빡빡하게 활용해 갖고 동시에 이것저것 하면 무거운 것도 빠르게 할 수가 있고 각 컴퓨터 레벨로 들어가도 뭐 CPU가 여러 개고 스레드가 여러 개고 거기다 패러렐 인스트럭션에다가 뭐 패러렐 데이터에다가 등등등등 너무 많은 패러렐리즘을 이제 도입을 했죠. Layers and layers of parallelism이 있어서 성능이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계를 주는 게 Amdahl's Law라고 했죠. 시퀀셜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태스크들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걔네가 결국 성능에 바틀렉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혁신이 이루어졌던 Principle of Locality. 한 번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쓰였으면 그 데이터는 근미래에 다시 쓰일 확률이 다른 수많은 데이터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쓴 데이터는 가장 빠른 메모리에다 확 올려가지고 계속 쓰이게 만들면 빠른 메모리를 계속 다시 활용하게 되니까 너무 좋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점점 더 안 좋은 메모리로 등급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하이라키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가격과 성능을 아주 훌륭하게 이제 딱 조합한 피라미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dependability. 모든 것은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도 오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오류가 있겠죠. 전자의 움직임도 오류가 있겠죠. 항상 확률적으로 동작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eterministic한 동작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redundanc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덧셈을 하더라도 덧셈을 세 가지의 회로에다가 각각 독립적으로 시켜서 다수결로 올라오는 결과에다가 결과를 정답으로 인정한다든지, 그러면 한두 개의 에러 정도는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만들고 같은 정보를 여기저기 흩어서 저장하면 훨씬 더 로버스트하다. CD-ROM 같은 거를 만들어도 여기저기 데이터를 흩어 놓으면 스크래치가 샥 가도 어딘가엔 또 데이터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음악 퀄리티가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리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은 했고 머신 코드도 배웠잖아요. 폰 노이만 구조할 때. 그럼 머신에서 하이 레벨 랭귀지로 갑시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기반한 이제 머신 코드가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사랑하는 코드입니다. 컴퓨터가 가장 좋아하는 코드. 딱 이대로 입력하면 컴퓨터의 ALU 뭐 이런 애들이 너무 신나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사람이 싫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컴퓨터는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코드를 짜면 이제 아폴로를 달에다 보낼 수 있다. 근데 아폴로 전체 코드도 아니고 이제 특정 어떤 모듈인데요. 이게 제가 있던 버클리 라이즈랩이라는 곳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이제 인간의 선조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냉장고에 붙어 있던 사진이었는데 프린트해서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어쨌든 되게 위대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다 위대하진 않으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사람 말고도 평범한 사람들도 잘 개발하면서 살려면 사람에 좀 더 친화적이고 코드도 좀 더 짧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코드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요런 거죠. 지금 스페이스 셔틀 여기 있네요. 되게 이제 많다, 코드가. 아까 A4 용지 쌓아놓은 거 보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건 100,000 정도고요. 이제 여기서 가면 밀리언 단위, 5 million, 10 million 계속 여기다 지금 구글 코드 사이즈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자, 빌리언의 라인에 해당하는 코드를 사람이 일일이 머신 코드로 쓴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쟁 사회고 누가 누구보다 먼저 개발하느냐 막 이런 걸 따지는 시대에 프로그래머의 프로덕티비티가 이제 이슈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코드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늦게 하면 거기에서 바틀렉이 걸려서 사실 성능이 안 좋다고 봐야죠.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팀을 이루어서 협업을 하는데 이 팀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짜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현실 가운데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머신 코드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되게 안 좋은 점은 개발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개발하고 났어요. 다 개발했어요. 짠! 이제 그 코드를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어요. 11110 그걸 읽으려고 해도 거의 개발하는 정도의 노력이 들겠죠. 다시 이렇게 16개로 쪼개면 여기가 플러스였지 하면서 다 그걸 읽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자 이제 나중에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를 고쳐야 되는데 어디를 고쳐야 되는가? 너무 감이 안 잡혀요. 111000들 가운데서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이제 메인테이너블 하지도 않아요. 사실 오류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휴먼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머신 코드를 조금 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낸 게 어셈블리 랭귀지인데, 어셈블리 랭귀지가 당연히 좀 더 괜찮아요. 뭐 좀 더 영어스러운 표현들이 있고 한데, 그래도 still 아까 그 A4 용지 쌓아놓은 그게 머신 코드가 아니라 어셈블리 코드거든요. 어셈블리도 사실 무진장 긴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바로 C 랭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관점에선 C는 진짜 로우 레벨 랭귀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컴퓨터의 이제 역사를 이제 훑어봤을 때 C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다라고 인정받는 축입니다. 당연히 파이썬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고요. 자, 그럼 왜 하이 레벨 랭귀지인가? 이미 모티베이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드 사이즈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값들, 프로그래밍 할 땐 반드시 여러 가지 값들을 쓰게 돼 있잖아요. 뭐 10, 11, 뭐 아니면 뭐 스트링 밸류들 여러 가지들을 쓰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우 레벨 랭귀지의 진짜 큰 한계 또는 단점이 뭐냐면 그 각 밸류를 나타낼 때 있잖아요. 그 밸류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면 36.5 하고 나서 템퍼러처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딱 와닿겠는데, 그런 게 없고 뭘로 나타내냐면 어디에 이게 저장돼 있느냐로 나타내요. 예를 들면 36.5라는 밸류가 메모리에 뭐 101호에 저장돼 있다. 그럼 101이에요. 걔 이름은 101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실제 그 36.5가 의미하는 바랑 전혀 관련이 없어서 사람이 다 외워야 됩니다. 뭔가를. 하이 레벨 랭귀지는 symbolic name을 가지도록 합니다. symbolic name. 뭔가 의미가 있는 name. temperature면 temperature, 뭐 아니면 뭐 grade면 grade, 아니면 뭐 student name이면 name, 뭐 학번이면 학번.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을 줍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람이 편하라고. 그 밸류가 몇인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름만 보면 사람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기억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이름은 이름이고 실제 그 밸류를 어딘가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메모리의 실제 공간에다가. 그거 누가 해주냐면 그 밑에 C 랭귀지가 개발이 돼 있는데, 그 C 랭귀지 자체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준다. 예전에는 사람이 지정해줘야 됐다. 사람이 어디에 저장할지 지정해주고 자기가 저장했던 그 장소를 외웠어야 됐는데, 이제는 사람은 관심 안 한다. 어디에 스토어해서 되는지 별로 생각 안 한다. 사람은 심볼릭 네임만 집중하면 되고 하부 구조에서 알아서 저장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규칙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막 여기 어느 메모리에서 다른 메모리로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 다 랭귀지가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의 라이프가 상당히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을 휴먼 프렌들리하게 익스프레션 한다 라는 게, 이제 이런 심볼릭 네임들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컨트롤 스트럭처, 뭐 if, els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고 for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C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드를 일일이 쓰지 않아도 뭔가를 비슷한 건 반복하게 되고, 뭔가
이 영어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이 이름만 봐도 사람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프렌들리한 익스프레션이 된 겁니다. 이제 0101 하던 시대랑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underlying hardware들을 abstraction 한다고 돼 있네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뭐 ALU 디자인 막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메모리 디자인도 다르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또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컴퓨터 A에다가 짰던 프로그램을 컴퓨터 B에서 실행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가 좀만 달라져도. 머신 코드로 프로그램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A의 하드웨어에만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 B로 갔을 때는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다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앱스트랙션 한번 되고 위로 올라가서 C 레벨 랭귀지로 하게 되면 사람은 어느 하드웨어에 실행될지 그렇게 막 관심을 안 해도 로직만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 랭귀지가 알아서 어느 머신에서 실행할 때마다 이제 알아서 바꿔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 점점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은 언더라잉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를 안 하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portability라고 하죠. portability. 우리가 각 디바이스마다 프로그램을 따로 짤 필요가 없고 여러 개의 다양한 다른 디바이스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C 랭귀지님께서 알아서 바꿔주실 거다. 각 디바이스에 맞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거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ISA 자체는 서포트하는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원초적인 거,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C 랭귀지가 그 내부에서 이 ISA들을 이미 여러 개를 막 조합해 갖고 좀 복잡한 것들을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펑션 콜만 하면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주 쓰이는 것들을 미리 구현해 놨다, 세트로. 그럼 이제 C 레벨로 가면 좀 더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better maintainability, 뭐 common construct common control structure가 뭐 simple, 뭐 English like statement, 아까 얘기했던 것들인데 0101이 아니라 진짜 좀 잉글리시스러운 것들이 등장하면서 프로그래머들이 일단 읽기 편해요. 내가 짠 코드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내 코드를 봤을 때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수정하고 고칠 때 너무 좋다는 거죠. 실제 대규모 기업들에서는 유저들의 그런 피드백이 너무 많거든요. 에러가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짰다 그래도 10만 고객들, 뭐 100만 고객들한테 오픈되는 순간 무조건 예측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때 고쳐야 돼요. 그런데 고칠 때마다 다시 읽고 파악하는 게 힘들면 이제 생산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C 정도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afeguard라고 돼 있는데 버그들을 C 랭귀지 자체가 좀 많이 막아줘요. 왜냐하면 뭐 문법들이 되게 스트릭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코딩 실수를 했다. 그럼 일단 컴퓨터를 실행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조차 못하고 고쳐라라고 계속 버그 리포트를 보내주기 때문에 뭐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돌리고 싶은데 너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컴퓨터한테 뭘 돌려갖고 나중에 에러를 알게 되면 너무 느린데 돌리기도 전에 알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어느 코드가 틀렸는지 친절하게 에러 메시지도 주고 너무 친절한 가드가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 C로 짰으면 그게 머신 랭귀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번역 작업이라고 할 텐데 그것도 프로그래머 분들께서 열심히 이제 해주셨겠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터프리터는 이미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을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인터프리터 스타일하고 컴파일러 스타일하고 좀 다르거든요. 컴파일러는 C를 바꿔주는 건데 둘이 좀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하이 레벨 수준에서 한번 인지를 해봅시다. 자, 일단 인터프리터는 하이 레벨 랭귀지 프로그램을 봤는데 뭘 봤냐면 셋업 커맨드,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부를 받아요. 예를 들면 one line of code 그 정도만 인풋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죠? 전체 프로그램을 통으로 인풋으로 받습니다. 일단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체험할 컴파일러들은 다 전체 프로그램을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자,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이미 체험했던 바인데,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에서 맨날 되게 쉬웠잖아요. 막 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 바로 실행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행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트랜슬레이션이 같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짠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컨트롤 엔터를 치는 순간 그 파이썬 코드가 머신 코드까지 번역이 되고 거기다가 실행까지 됐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뭔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심지어 하나의 라인만 갖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뭐 그냥 밸류 하나만 5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쳐도 그걸 다 번역해서 실행해서 그냥 5만 딱 아웃풋으로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간편합니다. 쪼개가지고 막 실행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근데 컴파일러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전체 프로그램을 인풋으로 받았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머신 랭귀지로 번역만 해줍니다. 번역만. 실행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볼 수가 없어요. 실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대신 실행이 가능한 어떤 이미지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것을 바로 executable image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exe 파일입니다. exe 파일. 우리가 C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파일러를 돌리면 그 결과로 실행된 아웃풋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실행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파일 하나가 뚝 튀어나와요. 파일 하나가. 그게 뭐냐면 exe 파일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executable image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 스텝으로 완전 나뉘었어요. 번역 단계랑 실행 단계가 완전히 나뉘었고 컴파일러는 실행은 하지 않는다. 번역만 관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셉이 완전 다르죠. 원라인만 가지고 번역 안 돼요. 전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으로 번역해서 그 통으로 executable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그럼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써봐서 아시겠지만 디버깅하고 개발하기가 너무 간편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컨트롤 엔터 해서 이게 아닌가벼 계속 이제 아웃풋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에러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개발하는 단계에서. 너무 편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Intermediate result를 볼 수 있다. Intermediate result를 계속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컴파일러 기반으로 하면 엑스큐션 기반으로 이제 디버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번역이 끝나야지 실행을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큐션 기반으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컴파일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번역을 할 때는 머신 코드로 번역한다 그랬는데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고려해야 머신 코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하드웨어가 서포트하는 머신 코드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 그 exe 파일, 여러분들이 컴파일 통해 바꾼 exe 파일은 여러분의 컴퓨터에선 돌아가지만 그 exe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친구 컴퓨터에다가 페이스트를 했다.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컴퓨터에 맞게 번역된 파일이거든요.
C 프로그램인 소스 코드 파일 자체는 어느 컴퓨터에도 맞게 바뀔 수 있지만 이미 번역이 끝난 상태인 exe 파일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맞게 이미 세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다 옮겨갖고 실행하는 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폴터빌리티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파이썬은 그 중간 단계 파일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exe 파일이라는 게 없고 그냥 .py라는 걸 바로 실행하면 실행 단계에서 바로 번역 플러스 실행이 항상 되니까 어느 컴퓨터에다든 그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거기에서 다시 번역되는 거죠, 그 컴퓨터에서. 그래서 폴터빌리티가 좋습니다. 그럼 장단점이 다시 한번 엇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인터프리터는 그럼 단점이 뭐냐면 번역을 항상 다시 해야 돼요. 번역을 항상 다시 해야 돼요. 같은 컴퓨터에서 내가 100번 실행할 건데 100번 다 다시 번역해야 돼요. 실행할 때마다. 번역하고 실행이 나눠지지 않아서 그럼 느리죠, 실제로. 번역 미리 해놨으면 실행만 하면 될 텐데 계속 번역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컴파일러는 좋은 게 당연히, 자, 이미 번역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머신 코드 상태, 컴퓨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머신 코드 상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 무진장 빠릅니다. 무진장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썬의 용도는 어디에 쓰이냐면, 내가 뭔가 할지 뭐 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막 프로토타입을 이것저것 개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보통 개발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근데 좀 심각하게 스케일러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다, 소프트웨어로. 그러면 이제 성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C를 짜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능 면에선 절대 파이썬이 C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설계 철학 자체부터. 네, 최지용 학생, 보통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말합니다. 파일 자체는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인데 뭐 그걸 스크립트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그게 실행도 가능한 거죠, 사실. 실행도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컴파일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가 지금 여기에 컴파일러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맞췄다 그러면 여기 C 소스 파일을 만들었을 거예요. .c, 무슨 .c라는 파일을 만들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는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바뀌는 겁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단계가 있네요. C 프리프로세서가 있고 컴파일러가 있고 링커가 있는데, 이제 뭐 자세하게 이 단계에서 몰라도 되지만 굳이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프로세서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파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되게 여러 개 파일의 청크로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서는 일단 관련된 파일들을 다 모은다. 관련된 파일들 다 모은다. 그게 뭐 .c라는 파일도 있고 .h라는 파일도 있는데, h는 헤더 파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보통 임포트해서 막 모듈 불러오잖아요. 근데 C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임포트 대신에 샵 include라는 다른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때 이제 이 h들은 어떤 이름들의 집합이에요. 그 펑션의 이름들, 베리어블들의 이름이 쫙 나열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include 해오면 이제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들을 긁어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프리프로세서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 예를 들면 파이썬에는 임포트가 있겠죠. 근데 C에는 샵 include 한 다음에 자, 이 파일을 불러오세요 라는 프리프로세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코드를 짜는 단계에선 이걸 그대로 놔두지만 이제 번역을 하려다 보면 얘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를 가져와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됩니다. 번역 단계에서는.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얘를 없애요. 샵 인클루드라는 걸 이제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 파일의 내용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 샵 define이라는 건 days this month라는 걸 30이라고 define 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이런 프리프로세스를 보는 순간 자 이런 이름이 있는 곳마다 다 뒤져가면서 30으로 바꿔버려요. 30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아웃풋은 아직은 C 파일이에요. C 파일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소스 코드가 원래는 되게 컴팩트했었는데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컴팩트했었는데 뭐 엄청 늘어났겠죠. 엄청 늘어난 상태가 되었을 거고 이제 컴파일러 단계에서는 이렇게 벌키해진 소스 코드를 받아서 머신 랭귀지로 바꿉니다. 머신 랭귀지로 바꿉니다. 각 코드들을 파일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C 파일들을 각각을 다 머신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ISA로 이루어진 또 엄청 긴 0101들의 코드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링커인데 이 오브젝트 파일들이 이제 다 C 파일들마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C 파일이 예를 들면 100개예요. 내 프로그램에서 C 파일을 100개를 만들었으면 exe 파일은 결국 그 100개를 통합한 하나의 파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링커가 해주는 거는 각각 C 파일마다 나왔던 오브젝트 파일을 다 합쳐서 긁어 모아서 하나의 executable 이미지로 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링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써놨던 프리프로세서들을 이제 다 없애고 실제 내용으로 갈아치운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갈아치워진 C 코드 파일을 머신 코드로 바꾼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바뀌어진 여러 개의 머신 코드 파일들을 다 링킹해서 하나의 EX 파일로 만든다. 이 3단계를 거쳐서 C 코드가 executable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010101이 되는 겁니다. 010101